시황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앞서 내리 나흘 연속 내렸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물시장에서 2천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투시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개인 역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점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는 현재 1,100 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폭이 조금 커졌다라는 점일 테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 있고 중국 증시는 흔들립니다. 현재는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혼조권에 있고 국내 증시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지는 못한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황센터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나흘째 매도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94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5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10시 30분 구간에 194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연저점 테스트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나흘째 매도세 보여주면서 1,8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추가 낙폭을 막아내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780억 원 그리고 기관도 89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500포인트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50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횡보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장 502포인트와 506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44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 31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이 꾸준히 매수로 대응하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머무는 가운데 환율은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30전 하락한 1,128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오늘 장중 1,126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30원대 다시 한번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수가 현재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투자 소식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0.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아차가 0.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부터 한국전력 그리고 모든 전 종목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의 투자 효과로 셀트리온이 1.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CJ50핑 실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아이폰 출시 소식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 이상 오르며 4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FA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모두 강보합 내지 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NM이 합병 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 강세 보여주면서 56,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CJ ENM은 합병 종료 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CJ 인터넷과 엠넷 미디어, 온미디어는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니커 살펴보겠습니다. 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가 횡령 배임설에 휩싸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주당 135원 하락하면서 1,11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자금 도성 등의 혐의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마니커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투자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 사태로 급락했던 건설주가 기관의 매수세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경남기업이 모두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았던 풍력 관련주와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성 테마로 투자는 유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인데요. 유니슨이 12%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코어 평산도 9% 급락하고 있고요. 포메탈이 4%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이 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가 4%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태광과 성광밴드도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주 역시 차익 매물이 나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가격 제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A모션과 참동 레저도 12%, 14%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극동 유화도 3%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작합니다. 2부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 있네요. 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등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도 한산하고 투자 심리, 투자 관망하는 그 시각 자체가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오늘 시장이 일단은 어저께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철강 쪽에서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바닥 따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지켜줬던 전기전자 쪽하고 좀 유화 관련된 석유화학 쪽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부터. 그래서 좀 시장이 조금 흐름이 약한데요.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종합주가 지수는 120선을 깨가지고 오늘 단기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아직은 코스피 200 지수 아직은 지키고 있다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대형주가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중소형주가 좀 더 밀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이 매기가 좀 쏠리거나 혹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좀 돌아선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단기 바닥권은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건설이나 조선 쪽에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오히려 전기전자 쪽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이쪽에 단기 낙폭이 큰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씩 담아가도 될 만한 시점이다. 네, 그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인 시각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자, 먼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시고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왼편을 통해서 보내주신 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봐드릴 종목 삼양사입니다. 음식료주죠, 삼양사. 지난해 실적이 참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영업 실적이 한 4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죠. 63,400원의 비중 10% 정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다. 손실폭이 꽤 크신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좀 짜주시죠. 주가 하락이 멈출 기미를 안 보이네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요. 또 삼양사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 쪽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음료 쪽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설탕 관련된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설탕 원재료 가격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그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는 게 이익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화학 관련된 거나 혹은 사료 관련해서도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은데요. 지금 삼양사뿐이 아니라 뭐 CJ라든지 혹은 대상 같은 경우도 같은 지금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CJ는 차트를 좀 돌렸는데 아직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후발주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시간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로 보신다면 일단 지금 241선이 좀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다가 리비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서 자리를 지킨다라면 다시 뭐 매수가 근처가 63,400원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가 기술적 반등의 위치에 기술적 반등에만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박스가 하단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 매물이 많아요. 매도 물량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안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하는지 살펴보시고요. 여기가 안착이 안 된다라면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혹은 박스 걸음을 뛸 수 있으니까요. 박스권 매매를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64,000원이라든지 혹은 122선 라인까지 안착이 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70,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64,000원 안착한지 보시고 그 다음에 65,000원이나 66,000원 올라가는지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삼양사에 이어서 우주일렉트로 살펴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상담 요청 내용인데요. 우주일렉트로를
사셨는데 이익 구간이긴 한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28,200원에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어요. 6%, 6.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계속 주식을 담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일렉트로는 좀 더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우주일렉트로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주가 요즘 안 좋은 위치가 있는 게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는 더 좋아질 거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일단은 LCD 관련해서 사업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 LCD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휴대폰 헤드셋 그쪽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퍼도 좀 낮은 편에 있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혹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락을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조금 많이 밀렸다는 거죠. 종합주가 지수보다 후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조금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터닝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이 크게 가기보다는 박스 흐름을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일단 지금 부담이 되는 위치는 어저께 장대 음봉을 맞은 자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한 31,500원 정도거든요. 이 자리가 빨리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33,000원이나 34,000원까지. 근데 이 자리가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 부분이 되긴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31,500원까지 반등하는지 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익 실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수익이 많이 줄어드셨는데 일단 어찌됐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자를 부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꼬리가 나왔던 자리가 29,200원이에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신다면 기존에 앞에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중간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일단은 오늘가 지지가 됐던 29,200원에 29,000원 지지가를 놓고 좀 홀딩 하시다가 이 자리가 좀 무너지면 수급이 안 좋으면서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200원 선 붕괴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우주일렉트로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다날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다날을 292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미국 기업과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얼마나 상승 예상하십니까?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나 비중은 없으시고요. 네. 너무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날이라는 게 테마성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미국 기업과 상장 거기에 계약 체결한 건 분명히 실적에 좋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이 매출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반영이 되고 흘러내리면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참고하시면서요. 일단은 오르다가 지난 1월 20일쯤, 28일쯤인가 한번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 올라오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가 없다 보니까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위치까지 10,000원까지 일단 반등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11,000원이나 11,200원 정도를 그때 언제 1월 29일에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가격대를 안착을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그 자리가 안착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12,6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번 단기 이슈로 끝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펀더멘털이 좋아도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금 대발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풍력이나 테마 그런 관련 밀리는 거 보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가 중심 라인은 9,500원입니다. 9,500원이 이날 상한가 2월 20일에 상한가 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9,300원이나 9,450원 정도 지지한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1차 11,200원, 2차 12,500원 정도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날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와글와글 게시판 쪽으로 와서 보령 메디앙스 봐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로 묶여서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던 종목인데요. 최근엔 또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8,2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미밥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령 메디앙스 문의하신 분 매수하신 가격이 8,700원이시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오를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오늘 매도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들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목표가 잡아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오늘
오늘 장중 8,700원까지 갔었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테마는 한번 끝났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제 이 종목의 실적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테마성으로 주가가 최근 한 2달 동안 거의 5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안 나오면서 박스 걸음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박스가 하단부 이제 7,800원이 무너지면 일단은 이 종목은 가차없이 잘라주셔야 되고요.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좀 홀딩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9,500원에서 7,800원 사이 박스 걸음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 7,800원 잡아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테마가 거의 끝나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손실을 조금 보셨지만 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 계속 들고 있다가 손실 보는 것보다는 우량한 종목들 들고 계시는 게 더 좋겠지요? 예,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20대 투자자라고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처음 문의를 하신다고요?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한진입니다. 한진을 33,000원에 비중을 50%나 실으셨는데 2월달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군요 라고 남기시면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매일 보고 계신데 꼭 자세한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한진 봐주세요. 예, 한진 뭐 우리나라 물동 업체 제 가장 1위 업체인데요. 예. 뭐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회복,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죠.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악재를 바로 맞아서 주가가 급락을 맞았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미 추세가 깨졌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 한 7개월, 거의 1년 넘게 지지가 되던 박스가 하단을 완전히 붕괴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 33,000원이시면은 일단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2월 초에는 주가가 터닝할 듯한 위치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리가 무너졌을 때 일단 손절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아직은 바닥을 조금 다지지 못하고 있죠.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지난 화요일에 급락을 맞았던 부분이 유가 부분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럼 요게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금 한 32,000원, 500원이나 33,0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거나 혹은 29,500원 정도나 29,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에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28,000원이나 27,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 박스권 최하단이죠. 최근에 2년 동안 보였던. 그럼 여기까지 하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지가는 29,500원 놓고 반등 시에는 32,000원에 33,000원까지 일단은 거기까지 단기 V자 나올 수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카메라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대한해운 이제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관리 종목이긴 하지만 가격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매수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매수 안 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하시네요. 네. 예. 이게 회사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회생 결자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쌍용차 같은 경우나 그런 걸 봤을 때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수 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이십니까? 네, 더 이상 신규 매수 관점이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주셨던 오늘의 전문가는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장이죠. 0.1%, 3포인트 정도 상승한 195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각쯤 코스피는 오르고 있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키웠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504선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40억 원, 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는 최근 11개월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3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가 전달에 36억 8천만 달러에서 16억 3천만 달러로 급감한 것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달 수입은 411억 1천만 달러로 2008년 7월 419억 4천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에너지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내일 에너지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경보 단계 격상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경보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절전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과 산업체의 에너지 소비가 제한되고 아파트의 경관 조명, 5개 광고물 등도 사용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그룹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서비스 업체인 미국의 퀸타일즈를 전략적 투자자로 맞이해 자본금 3천억 원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작사에는 삼성전자가 40%, 삼성 에버랜드가 40%, 삼성물산이 10%, 퀸타일즈사가 10%의 지분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며 바이오 제약 산업 가운데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합작사는 상반기 중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13년 상반기부터 암과 관절염을 치료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연간 약 600kg 생산해 대부분 해외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친위 병력이 수도 트리폴리에 속속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친위대는 현재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시위대와 반정부 무장 세력의 수도 진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다피 국가원수는 오늘 시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가진 대중연설에서 이번 사태의 배후에 알카에다와 빈 라덴이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시위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해 양측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신기한 연구원님 책이죠. 한 권으로 끝내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 가져가실 두 분 선정해봤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주셨던 3332님 그리고 다날 문의하셨던 분이죠. 2926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도 혼조세로 보합권 내 등락 유지합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